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쌍용 자동차의 새로운 준준형 SUV 코란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패키지, 새로운 상품성을 더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코란도를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생각이 되는데, 자, 오랜만에 다시 만난 이 코란도가 이제 실제 일상 속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란도를 자세하게 살펴보죠. 새로운 코란도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존 코란도 C에 비해서 전장과 전폭을 40mm 늘리면서 4450mm의 전장과 1870mm의 전폭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고는 또 낮췄어요. 전고는 1620mm로 기존보다 훨씬 더 낮아지면서 더욱더 낮고 날렵한 도심형 SUV의 감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는 2675mm로 사실 동급에 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은 투싼이라던가 스포티지 등과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전에 코란도 C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여유로운 그런 SUV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차량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최근 쌍용 자동차가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숄더윙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정면부의 크롬 라인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이어지는 헤드라이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되신 분들은 티볼리 대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티볼리랑 유사하긴 하지만 확실히 코란도만의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요 하단 바디킷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도 우수한 편이고요. 생각보다 차량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이런 연출을 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가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로로 좀 싹둑 잘린 느낌이지만 디테일 부분에서는 가로 라인을 많이 사용하면서 차가 더욱더 넓고 낮게 연출하도록 이렇게 많은 기교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고, 저는 사실 처음에 티볼리보다도 또 티구안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티볼리와 티구안을 적절히 섞어서 이 쌍용 스타일로 풀어냈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측면으로 오면 측면 실루엣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물론 이제 렉스턴이랑 티볼리 같은 경우는 프론트 펜더와 후륜 펜더에 동일한 볼륨 라인을 넣는 게 특징이었는데, 지금 코란도는 조금 더 낮게 가라앉은 듯한 연출을 하기 위해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쭉 길게 이어지는 수평의 라인을 더하고, 그리고 리어 펜더 부분에만 이렇게 볼륨 라인을 더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시선을 높여서 보면은 마치 아메리칸 쿠페의 느낌도 좀 나는 그런 실루엣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말 그대로 컴팩트하면서도 최대한 낮은 균형감을 갖고 있는 그런 SUV로 연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디자인 전체로 마음에 들고요. 균형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형 SUV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또 클래딩 가드를 제법 두텁게 두르면서 이제 코란도가 그동안 갖고 왔던 약간 좀 여리었던 이미지보다는 좀 더 터프한 그런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을 볼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요 후면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게 워낙 호불호가 갈려지는 부분이고 또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너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리어 램프를 좀 더 날렵하게 좀 다듬었거나, 아니면은 글쎄요, 한 요 부분 정도 이렇게 잘라내서 흰색 클리어 타입으로 한다거나 흰색으로 좀 연출한다거나, 그런 식의 좀 디자인적인 기교나 그런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후면에서도 나타나는 요 숄더윙 패턴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요거는 전면과 후면이 이 통일감이 있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 때 들었던 수미상관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런 표현이 떠오를 만큼 아주 앞과 뒤에 통일성을 잘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필러 부분을 이렇게 살짝 플루팅 루프 스타일로 다듬어서 제법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테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쌍용차가 이번에 코란도에 적용한 인테리어 키는 바로 블레이징 콕핏입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 유광의 패널에 이제 입체적인 라이팅을 더한 요 실루엣이 바로 이제 블레이징 콕핏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욱더 향상된 디스플레이 패널을 적용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미래적이고 최신의 감성을 한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구성 같은 경우는 운전석을 향해서 살짝 비틀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전석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조수석 탑승자가 조작하기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단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컨트롤 패널과 이제 1열 시트의 히팅과 쿨링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역시 깔끔하게 다듬어진 기어 시프트 레버와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에서 이제 고객들의 그리고 운전자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열 공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차가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라서 시트를 조금 더 낮췄으면 그 만족감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르간 타입의 페달을 적용해서 사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트의 형태는 약간 사이드를 볼륨을 살린 느낌이긴 한데 일반적인 시트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트 표면의 질감이라던가 이런 타공 처리가 굉장히 만족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 트림의 경우에는 사실 고급스러운 소재라기보다는 평범한 체급에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연출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신경을 써서 마무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도어 포켓 하단에 이렇게 넉넉한 포켓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크고 작은 물병이라던가 다양한 짐들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만족감이 우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헤드룸도 사실 이 정도면 전 만족하다고 봐요. 사실 제가 키가 큰 편인데 제가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헤드룸이 비좁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체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이런 헤드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형 코란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역시 화려한 디스플레이 계기판에 있습니다. 여느 수입 프리미엄 SUV라던가 세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인상적일 정도로 다양한 기능과 화려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이런 계기판들을 적용해서 이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시각적인 만족감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의 발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우선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이 장착되어서 그 만족감을 높이고 있고요. 각 기능에 대한 요소도 상당히 만족감이 우수한 부분입니다.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라던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라디오와 DMB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다양한 내용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서 전체적인 사용자 중심의 만족감이 굉장히 개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란도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는 트렁크 게이트를 열면 그 안쪽에 551리터에 이르는 제법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형 SUV들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체급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트렁크 게이트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쪽이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큰 짐을 적재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트렁크 하단 쪽에는 언더 트레이가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주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칸막이처럼 요
트렁크 공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제한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인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장착을 해서 러기지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마련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성이라던가 실용성, 그리고 공간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소비자들을 배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 136마력, 그리고 토크는 최대 33.0kgm에 이르는 1.6L 디젤 엔진을 자리하고 있는데, 이 엔진은 이제 티볼리에서 사용되었던 바로 그 1.6L 디젤 엔진을 새롭게 튜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신사의 자동 6단 변속기를 조합하여 전륜 혹은 AWD 사양 선택 시에는 이제 보그워너사의 AWD 시스템을 통하여 4바퀴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참고로 6단 수동 사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에 신경을 쓰시는 분은 수동 사양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시등 차량인 자동 6단 전륜 사양 기준으로 본다면 리터당 14.1km의 복합 연비를 갖췄고요. 도심은 13.2kg/L, 그리고 15.5km/L의 고속도로 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감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쌍용의 신형 코란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참 쌍용이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품을 보더라도 대다수의 고객들이라고 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글쎄요, 이전의 쌍용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투박하고 어색하고 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차량이라고 한다면 렉스턴부터 시작된 쌍용의 새로운 이 라인업들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티볼리부터 본다면 티볼리 이후에 티볼리, 렉스턴, 코란도가 이렇게 빠르게 모델 체인지를 하며 각자의 스타일과 각자의 매력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렉스턴의 경우에는 체급 대비 좀 작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란도는 체급에 딱 적당한 파워트레인을 조합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전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충분한 주행 성능에서 오는 그런 여유가 큰 매력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전의 쌍용차들은 조금 불친절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친절한 차량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다양한 편의사양과 기능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일부 소재는 조금 저렴한 느낌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분명 쌍용차가 발전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쌍용의 새로운 코란도를 함께 만나보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코란도의 실질적인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